시사의 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오늘 투데이 인터뷰에서는 윤미선 도의원과 함께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윤미선 도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눠볼 주제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최근 조현병과 관련해서 이 조현병 환자들이 개입된 사건, 사고들이 아주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사회가 시끄러운데요. 많은 시민들이 그만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 조현병과 관련한 사고들이 꽤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현병 환자들로 인한 여러 가지 범죄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네. 우리 도민들의 불안감도 많이 증가된 상황인데요. 그렇죠.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네. 2014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이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 즉 5대 그 범죄 발생 건수가 2014년에 38건, 38건에서 네. 지난해에는 69건으로 무려 55%나 네. 증가된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조현병과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더 증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좀 예전에는 좀 도의원님 앞에서 실례되는 말이지만 이 조현병이 정신병이다 막 이런 좀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네, 조현병으로 말이 좀 바뀌었는데요. 예, 조현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이죠? 조현병은 정신분열증, 네. 또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는 질환에 속합니다. 네. 2011년에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좀 개선하려고 조현병이라는 용어로 계칭을 해서 불려지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뇌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이나 아니면 뇌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현병이라는 그 말 자체가 현악기의 선을 조율한다라는 뜻에서 네. 이렇게 조율되지 않은 신경계통이나 여러 가지 뇌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악기가 이제 조율되지 않는 것처럼 좀 불안정한 뇌 상태를 좀 예, 뜻한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저희가 뭐 관현악이나 교향악 연주 듣기 전에 연주하기 네. 전에 항상 그쵸. 현악기를 조율을 하는 맞아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약간의 그 이상 증상이 있었을 때에는 적절한 그 정신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편견이나 본인들이 선뜻 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지역의 경우 이 조현병과 관련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신질환자, 이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들이 비율이 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그 정신건강 현황 조사를 좀 말씀드리면 네. 조금 놀라실 텐데 우리 전체 인구의 25.4% 즉 4명 중에 1명이 그렇네요. 평생 그 정신질환과 관련된 유병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한 0.5%가 조현병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를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대입을 해보면 160만 도민이라고 생각할 때 네.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은 한 40만 명의 그렇네요. 비율을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8천 명 정도가 조현병의 증상에 노출되거나 위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에 그 2017년에 우리 충청북도의 이 정신질환자 유병률
환자 수를 추정한 결과 네. 한 16만 명을 넘게 되는 그런 그 구체적인 수치도 발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던 수치보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인데요. 이 추정 수치가 아닌 실제 충북도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등록된 장애인들의 수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유병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우리들이 쉽게 표현하는 우울증이나 그렇죠. 그 담배나 술 같은 네, 그리고 그 도박 증상 같은 그 중독의 증상까지도 포함을 해서 네. 포괄적으로 그렇게 유병률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작년 2017년 그 숫자를 보면 3,698명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편차가 큰 것이 네. 사회적인 편견이나 그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치료를 받을 의사가 없거나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장애인으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꺼리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본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좀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히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서 등록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말씀대로 이제 문제는요, 등록되지 않은 이 정신질환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좀 관리도 힘들고, 예를 들어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처리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좀 그렇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번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했던 환자들의 경우를 보면 네. 치료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약을 중단하거나 네.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또 발생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정신과 병의원과 그리고 네. 요양원 그리고 충청북도에는 15개의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네.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센터를 통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케어를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재활치료를 받았던 인구는 그 환자 수는 한 7,093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중에 한 45%의 숫자가 조현병 환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네. 실질적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잠재적인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치료나 그리고 그렇죠. 주변에 네. 가까운 지인들이 치료에 가깝게 여러 가지 그 접근성을 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더 많은 이제 분들이 우려와 불안감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떨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좀 불안함 속에서도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최근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정신건강보건법이 네. 2017년 5월 30일자로 시행이 돼서 각 다른 지자체들은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네. 우리 충청북도는 아직까지도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그로 인해서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들의 급급한 그러한 정신질환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대표 발의하게 되었고요. 특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세우거나 그리고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정신 건강과 연계한 사업들을
시행 계획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들을 세우고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충청북도는 그러한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연계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였고요. 네. 또한 개정된 그 법률에 의해서 각종 그 고용 촉진이나 또한 그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직접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을 했고, 또한 그 정신질환자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새롭게 조례 안에 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정된 사항들을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필요가 하다 생각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쉽게 발의를 하지 못하셨는데 이렇게 좀 직접 발의를 하시게 된 좀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사실 작년에 우리 지역에 그 자살 발생 빈도수가 네. 전국에서 거의 최고치를 맞습니다. 기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작년 한 8월, 9월쯤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도 전부 개정을 했고 네. 각종 토론회나 여러 가지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자살 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네. 더불어서 이러한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가 우리 충청북도에 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후속 작업으로 작년 연말 안에 제정하려고 해왔으나 여러 가지 다른 또 급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고 다른 더 시급한 조례 제정이 있어서 네.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더는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까지도 우리 충북은 전체 17개의 광역 시도 중에 1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시급함이 있어서 네. 이번 임시회에 6월 정례회 때죠. 네. 정례회 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충청북도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 참 기네요. 예, 네. 말도 어렵죠, 용어가.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충북도에 이제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바로 도입이 되는 부분일까요? 작년에 그 자살 예방과 관련된 사업 중에 우리 도내에 자체 사업이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고 네. 그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촉구를 한 결과 우울증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올해부터 한 도내에 3,50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해 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구체적인 그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유관단체에서 그 지원을 해주거나 그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유관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그동안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서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들은 더욱더 꼼꼼히 잘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조례 실효성을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필요한 게 이제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신건강 분야의 추가 공공인력 배치도 물론 이제 더 필요하겠죠. 예, 물론입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이 정신건강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약이나 알코올 그리고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증과 같은 그쵸. 여러 가지 파행되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중독자들에 대한 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네. 우리 충청북도에는 안타깝게도 청주시에 단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네. 또한 도내의 5개 기초지자체에는 특히 말씀을 드리면 제천시나 단양군 그리고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신재활 시설이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손쉽게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더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예산과 뭐 인력에 대한 부족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은 누누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서 보다 더 예산은 확충을 시켜야 될 것이고 특히 우리 그 관련되어 있는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의 센터에 15명의 직원들이 이 모든 업무를 다 수행을 하기도 벅찬 상황인데 네. 자살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6명에 또 전담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중앙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 사업을 소화해내기만도 굉장히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이 자살 예방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도 있는데 네. 우리 충북의 경우는 아직도 하나의 그냥 팀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윗돌 깨어서 아랫돌 메우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자살 문제가 불거지니까 커졌으니, 네.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금 보강을 해서 각종 그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 팀 하나를 구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건강 증진 팀이 또 과부하가 생겨버렸어요. 올해는 또 유난히 이 정신질환과 관련 관련된 사건들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는 이 정신건강 증진 팀이 오히려 여러 가지 업무에 과부하가 생겨서 인력이 모자라는 이러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이 자살예방센터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좀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 좀 기초가 좀 잘 다져져야 많은 분들이 좀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까 추가 공공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좀 전문 의료진도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죠. 물론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네. 청주시에 유일하게 상근하시는 그 의사가 네. 센터장을 겸임한 바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도내에 이러한 센터에 상근하시는 전문 의료진이 단 한 곳도 없는 것도 문제. 단 한 곳도요? 예, 다 이유가 뭐죠? 비상근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을 네. 그 센터에서 급여 내용으로 네. 그 상근을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춰서 네. 근무하시게 하려면 예산의 부족이군요. 예, 임금과 네.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의사분들도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전담하고 상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네. 청주시의 경우는 예전에 청주의료원에서 그렇게 상근하는 의사를 파견을 했었을 때에 네. 청주시에서 50%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주는 상황도 있었는데 네. 여전히 열악한 상황을 현실적인 벽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의료진에 관련되어서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이 자살예방센터에 근무하는 senter장들을 당연직으로 그 의료진을
채용을 해서 네.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우리 충북은 채워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런 것 있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또 질병 특성상 이제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치료를 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전문 의료진이 하루빨리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나 이런 사건, 사고들이 급증하다 보니 일각에서는요, 이 정신질환자들을 강제 입원시켜야 된다. 아니면 또 치료 명령 이 확대 시행에 관한 좀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그 강제 입원과 관련된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많은 그 각계각층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우리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장치를 잘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강제 입원과 장기 입원과 관련된 부분은 네. 법에 그 명시되어 있는 그 내용을 좀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 입원의 경우는 현재 법 안에서는 법망 안에서는 2주 이내에 2주 이내 기간 동안만 가능하고 네. 그 이상의 그 추가 입원을 강행하려면 전문의의 또 소견과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선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때문에 응급 개입팀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얼마 전에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기 개입이 우선 필요하고 강제 입원까지 그렇게 가지 않는 수순으로 좀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치료 명령제 확대와 관련되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그렇게 약물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의지가 없거나 병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어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그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전문 의료진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치료 명령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또 치료 명령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좀 강화하는 내용들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질병 특성상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강제성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개선, 아까 말씀하신 뭐 시설 인프라라든지 공공 인력 확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선은 그런 질환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가뜩이나 요즘 이제 정신적 문제로 참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뭐다 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정신적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러한 그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연간 거의 이 수치조차도 2012년 수치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금 더 증가됐을 수도 있지만 연간 우리가 그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8조 3천억 원에 3천억 원에 그러한 상황이 처해져 있다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들이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기 발견하고 그리고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약 15% 정도만 직접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발표도 있었고, 또한 정신건강 그 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57%만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인식을 하고, 네. 이러한 일반인들 또한 우리 그 정신질환자들 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맞아요. 교육과 홍보, 이러한 것들도 체계적으로 좀 수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정신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본인 스스로 이제 문제를 자각하고 치료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바라기는 좀 사실 힘들죠. 선진국에 비해서 네. 우리나라는 그 초기 발병했을 때의 그 시점으로부터 치료를 받기까지의 그 기간이 선진국의 한 3배, 4배 정도 오래 걸린다라고 그런 발표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만큼 이러한 법률이나 그리고 지자체의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을 해가지고 발빠르게 조기 개입을 하고, 그리고 위험 수준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행정기관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이번 이제 관련 조례를 통해서 좀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을 해서도 안 되겠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장애를 가진 질환자이다라고 인식을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도민들이 이 정신건강과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좀 폭넓게 달리 좀 해석하셔가지고 네. 이러한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주변 분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시켜 나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위임된 사무만 소극적으로 펼쳐왔다고 한다면, 이제 조례 내용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더 긴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이 제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그리고 예산뿐만이 아니고 인력에 대한 확충,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점검을 더욱더 꼼꼼히 해 나가다 보면 점차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도내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미선 도의원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